여러분, 친구를 위해 자신의 수명을 나눌 수 있을까요? 조선 후기 북창 정염이라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의 친구는 늘 자신의 운명에 대해 궁금해하며 정염에게 자주 물어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다시 간절히 부탁하자 정염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의 수명은 내년에 끝이 날 걸세. 수명을 연장하고 싶다면 정월 초하루 축시의 남대문으로 가보게. 거기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가장 먼저 나와 약현을 거쳐 만리현으로 가게 되면 삿갓과 도롱이를 쓴 노인이 소의 짚을 싣고 들어올 걸세. 그 노인을 따라가며 간절히 목숨을 늘려달라고 부탁하거라. 정염의 말을 들은 친구는 그날이 오자마자 남대문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노인을 만나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노인장, 제발 저의 목숨을 늘려주십시오. 하지만 노인은 냉정히 거절했습니다. 땅이나 깊이 파는 늙은이가 어찌 사람의 목숨을 늘리겠는가. 친구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온종일 노인을 따라다니며 끊임없이 간청했습니다. 마침내 약현에 이르렀을 때 노인은 화를 내며 친구를 꾸짖었습니다. 이보게, 정말 지독하구먼. 누가 자네에게 이렇게 하라고 일러주었는가. 그런 걸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부디 제 남은 목숨을 가요시 여기시어 한마디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노인은 결국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건 분명 정염이 알려줬겠구먼. 정염이 정말 너무했구나. 정염의 수명에서 17년을 덜어 자네에게 줄 테니 이제 그만 돌아가게. 놀란 친구는 서둘러 정염을 찾아가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정염은 담담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네. 그래서 자네에게 매번 말을 해주기 어려웠던 걸세. 하지만 친구를 위해서라면 어쩌겠나. 이것 또한 운명이니 말일세. 정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친구를 향한 진정한 마음과 우정의 깊은 의미를 전해줍니다.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날에도 큰 울림을 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소중한 친구를 위해 마음을 나눌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 힘과 명예가 전부라고 생각하시나요? 임진왜란 때 평양 전투를 승리로 이끈 명나라의 제독 이여송은 승전 후에도 평양에 머물며 산천의 아름다움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속으로 조선을 멸망시키고 스스로 왕이 될 야망을 품었습니다. 어느 날 영광정에서 성대한 잔치를 벌이고 있던 이여송의 눈앞에 소를 탄 노인이 무례하게 지나갑니다. 분노한 이여송은 즉시 노인을 잡아오라 했지만 군졸도 장교도 그 노인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여송 자신이 말을 타고 직접 뒤쫓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빠르게 말을 달려도 소를 탄 노인을 따라잡을 수 없었고 30리나 쫓아가자 갑자기 노인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여송이 당황하여 주변을 둘러보니 가까운 곳에 초가집이 있었고 그 집 앞에는 노인의 소가 메어져 있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이여송이 집 안으로 들어가자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맞이합니다. 이여송은 칼을 들어 노인을 꾸짖었습니다. 나는 천자의 명을 받고 온 존귀한 몸이다. 감히 촌늙은이가 내 앞을 함부로 지나치는가. 노인은 여유롭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존귀한 장군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웃에 있는 두 소년이 제 집을 빼앗으려 합니다. 장군의 위엄을 빌려 이들을 제압해 주십시오. 이여송은 쉽게 응하며 두 소년을 찾아가 위협했지만 소년들은 책 한 권으로 그의 칼을 가볍게 막아내고 기세를 꺾어버렸습니다. 당황한 이여송에게 노인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 소년들은 나의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조차 당해낼 수 없다면 어찌 이 노인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장군의 속셈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공을 세웠으니 속히 돌아가십시오. 조선 땅에도 장군을 능히 제압할 인물이 있습니다. 이 노인은 바로 조선시대의 현자 구봉 송익필이었습니다. 이여송은 송익필의 말에 얼굴을 찌푸리며 깊이 생각하더니 마침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삼가 가르침을 받들겠소. 권력과 힘이 아닌 지혜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을 동패락송에서 만나보세요. 여러분, 미래를 미리 알 수 있다면 과연 피할 수 있을까요? 조선시대 토정 이지함과 중봉 조원이 어느 날 함께 바닷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도 없는 빈 배가 흔들리며 다가왔습니다. 이지함이 조원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이게 뭔지 알겠는가? 모르겠습니다.
이 배는 지리산의 신인이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 보낸 걸세. 두 사람이 배에 타자 배는 다시 절로 움직이며 어느 산 아래 도착했습니다. 산으로 올라간 두 사람은 밝고 넓은 석굴 안에서 돌 평상 위에 앉은 털이 난 신비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계속 무언가를 말했지만 조헌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작별하고 나왔을 때 조헌이 이지함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아까 그분과 나눈 대화는 무슨 말이었습니까? 저는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헤어질 때 산에서 조심하십시오라고 하니 선생님께서 운수지요라고 하셨던 것만 들었습니다. 이지함은 차분히 답했습니다. 그 신인이 말하기를 나는 아산에서 죽고 자네는 금산에서 죽을 것이라며 피하라고 했네. 그래서 나는 운명이라고 핑계를 댄 것이지. 이후 석굴 선생의 예언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고 합니다. 미래의 일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다가올 운명을 두려워하기보다 현재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어려울 때 뜻밖의 도움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선시대 승지였던 성산문은 시집갈 누이가 있었지만 가난하여 혼수를 마련할 길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성승이 종들이 사는 황해도로 직접 혼수 비용을 마련하러 떠나려 하자 성산문이 만류하며 직접 가기로 결심합니다. 어느 날 길을 헤매던 성산문 앞에 낯선 사내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나으리, 산길을 통해 가면 30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를 따라 깊은 산속마을로 들어가자 웅장한 풍채의 노인이 성산문을 맞이했습니다. 성산문은 노인의 박식함에 감탄하며 자신이 온 목적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혼수는 이 늙은이 집에서 가져다 쓰고 곧장 집으로 돌아가시오. 성산문은 이유 없이 받을 수 없다며 거절하자 노인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럼 돌아가시오. 하지만 종들이 있는 곳에는 가지 마시오. 빈손으로 집에 돌아온 성산문은 이미 집안에서 혼수가 성대하게 준비된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자신이 직접 보낸 적 없는 편지와 돈으로 모든 일이 완벽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훗날 성산문이 단종 보기를 준비하며 다시 그 노인을 찾으려 했을 때는 마을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대신 비석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비석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선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명성은 만고에 남고 충성은 천추에 빛나리. 일의 성패를 어찌 내게 묻는가. 이후 성산문은 신인의 뜻을 확신하며 조선 역사에 길이 남을 충신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합니다. 삶이 어려울 때 여러분도 보이지 않는 손길을 느낀 적이 있나요? 선조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와 지혜는 삶의 원칙과 신념을 지키는 데서 나온다는 교훈을 전합니다. 눈앞의 이익보다 마음의 떳떳함을 지키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요? 문화의 힘 채널과 함께 선조들이 남긴 신비로운 지혜와 용기를 만나보세요.